계약 총론은 해제와 관련됩니다. 해제는요, 특히 최근에 합의 해제 자꾸 물어봐요.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이 합의 해제의 특징, 특히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두 번째, 이자 가산 의무 없다. 합의 해제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해제 사유가 나오죠. 이 해제 사유는 최고를 해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해제 사유 중에서 특히 이행지체, 이행물. 세 번째, 해제권이 생겼을 때 그 해제권 행사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해제 효과. 계약의 소급 소멸, 원상 해독 의무, 제3자 보호,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건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계약이 합의 해제됐습니다. 합의 해제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해제는 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는 필요 없다. 2번, 합의 해제는 이행 재건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 합의로 해제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해제는요,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행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합의로 해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 제공 없이 합의 해제할 수 있어요. 합의 해제도 소급표가 있죠. 법정 해제도 소급표가 있고요. 특히 법정 해제는 제3자 보호되죠. 그러면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되느냐? 그렇다. 이게 해제와 합의 해제 공통점이죠. 계약 해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합의 해제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4번 갑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냥 합의로 해제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합의 해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개. 이자 가산할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면서 받은 돈을 공탁하고 그걸 매수인이 이의 없이 찾아갔다면 당연히 묵시적 합의 해제로 가야 됩니다. 묵시적 합의 해제로 보자. 합의 해제는 명시묵시 다 가능하고. 2번 합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또 짜증나죠. 이자 붙일 필요 없다. 소유권 당연히 복귀한다. 왜? 소급소멸이니까. 해제와 합의 해제는 공통적으로 소급소멸이니까 해제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된 경우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그 다음에 해제, 합의 해제 제3자 보호된다. 3번, 4번이 합의 해제와 해제 공통점이죠. 제3자 권리 하지 못하는 것까지. 5번, 묵시적 합의 해제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다시 넣었어요. 3번 합의 해제할 때 원상회복을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거 아니죠.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뿐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요. 3번 틀렸죠. 이자 가산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자 가산을 필요 없다 그랬죠. 자, 4번은 합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약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어요. 뭐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보니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죠? 534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5번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되죠. 제3자 보호를 하지 못한다. 자, 이제 슬슬 느낌이 오죠. 계속 반복됩니다. 4번 계약 해제, 해제, 합의 해제 공통적으로 소급해서 소멸하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죠. 해제, 합의 해제는 소급 소멸하죠. 이 합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양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죠. 근데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전부 반환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약 해제 시 양당사자는 선악불문 전부 반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보호되죠. 자, 이때 제3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고 해제가 되고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를 놓고 봤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 대법원에 의하면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구별 꼭 하셔야 되죠.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런데 하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만 보호돼요? 선의만 보호돼요. 응? 4번 틀린 증명이 되죠. 5번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해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갑과을이 뭐라고 계약을 했냐. 값을 땅을 사면서 이 땅이 공항부지로 탈락이 되면 공항부지가 탈락이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 이 땅이 공항부지에서 탈락을 했네.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정 해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겁니다. 5번, 1번 합의 해제죠. 이자 지급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번 계약이 연합 불가분성이죠. 당사자 이방 또는 쌍방이 연합 전원이 해라. 전원에게 하라. 그러나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원이 전원에게. 다만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다른 공유자 전원이 해제를 해야 해제 효력이 생기는 거죠. 3번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관계다. 4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거 어떻게 출제가 됐었죠? 결혼식 화환 주문이 나왔었죠. 결혼식 화환 주문을 했는데 당연히 그 화환은 적어도 결혼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도착해야 된다. 근데 도착 안 했어요. 그럼 해제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거.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고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해제 의사표시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라고 했어요?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가 된다. 틀렸죠.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해야만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5번 매매된 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 양수인, 이 양수인 뭐예요? 채권 양수인이죠. 그리고 이 채권은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 대금채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양수한 사람. 압류, 가압류한 사람.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 당연히 보호되는 제3자가 되겠죠. 그러나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따위를 양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이런 애들 있죠. 6번 1. 매도인의 귀착세로 불능이 됩니다. 이행불능이니까 뭐예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2번 합의 해제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요. 3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죠? 차고 취소할 수 있죠. 차고에서 뭐 수차례 받죠.
4번 계약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되니까 설령 한 사람에게 했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죠. 자꾸 나오죠. 5번 틀렸죠. 7번 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자,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대법은 반드시 기간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 법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법 꼭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2번은 조문이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기행위 이행지체. 결혼식 화환이 제때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4번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되니까 1인이 했다면 아직 해제 효력은 없다지. 그죠? 전원이 전원에게 해. 5번 쌍목이야기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게 뭐예요? 이행 불능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쌍목이야기에서. 근데 이 5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세요. 쌍목이야기에서 어느 일방의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게 명백한지 여부. 언제 기준으로? 계약 당시 아니죠. 해제 시를 기준으로. 계약 해제 시에 명백한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8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보호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 자, 우리는 뭘 기억하자? 보호 안 되는 놈들. 채권 양수인,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그 토지 위에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주택 매수인이 매도로부터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한 후 주택 매매 계획이 해제됐을 때 그 임차인. 뭐 안 된다 그랬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기업은 뭐예요? 채권 양수였죠. 보호되는 재산자 아니죠. 그런데 니은 어때요?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이건 보호되죠? 부동산 가압류 보호됩니다. 디귿은 채권 압류. 보호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아시겠죠? 얘네들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순간 이건 다 못 고릅니다. 키워드. 보호 안 되는 놈들, 채권 양수,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채권 압류, 수익자, 재산자로 연결 수익자, 상속인, 토지 계약 해제 건물 양수. 또 채권 양수. 무허가 건물.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재산자가 아닙니다. 론도 마찬가지. 갑소유 토지와 을소유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계약이 해제됐는데, 자, 이때 보호되는 재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해제 전, 을로부터 땅을 사서 등기까지 했으니 보호되죠. 니은, 땅을 사가지고 가등기까지 했죠. 보호되죠. 지금, 계약 해제 전, 갑부터 주택 임차에 대항력과 준임차에 보호되죠. 갑이 을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런 말 없죠. 주택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 매수인과 거래한 임차인 보호된다. 이 갑이 주택을 넘겨받았잖아. 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임차인 보호된다. 그렇죠? 근데 리얼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해제 전. 토지 위의 건물을 산 사람.
이건 뭐 되는 제3자가? 아니죠. 토지 위에 건물을 산 사람. 10번.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2번.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구정이 적용된다. 3번. 이행불능이라고 돼 있죠. 이행불능이니까 매수인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최고도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4번.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산 사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옳은 지역이죠. 이렇게 고르는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별개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죠. 다만 공유자 전원이 해제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하라고는 안 됐으니까. 동시에 하라고는 아니니까. 해제할 수는 있어요. 1인이 해제할 수는 있으나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11번 갑은 자신의 땅을 이렇게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우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이행 지체죠. 따라서 갑은 최고 후 해지할 수 있죠. 대금을 안 주는 건 이행 지체입니다. 대표적인 채무 우량이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죠. 니은 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을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해요. 이건 을이 땅을 병한테 팔고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병은 보호되겠죠. 갑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틀렸죠. 12번 해지 1번 551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게 뭐야? 이행 거절이죠. 이 이행 거절은 이행 불능하고 똑같이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죠. 이행 불능하고 똑같이 이행기 도래 전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 3번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으며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자, 일부 이행불능은요. 원칙이 일부 해제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없을 때 전부 해제.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이라면 전원이 전원에게 주는 그대로 임의규정. 13번은 해지라고 되어 있네요.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죠. 계속적 계약에서만 발생하고요. 청산의 의무가 생기면서 손해배상 따로 해야 돼요. 의사표시니까 명시묵시 불문하네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이렇게 생기 철회 못하게.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655 3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1달, 5일이 지나면 해지하도록 하고 있죠. 이걸 해지 통고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해지 기간이라고 부르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번 불가분성 중에 하나 어느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 그죠? 어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 5번 합의 해지. 합의 해지와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될 돈에 이자가 할 필요는 없다. 5번이 틀렸죠? 네, 이렇게 해제까지 살펴봤어요. 자, 우리 계약 총론 내용 쭉 살펴봤지만 지문이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답이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좀 빠르게 풀어드렸죠.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을 해주셔야 물권이나 민특법에서 잡아먹었던 시간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총론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